안녕하십니까, 오라입니다. 이런 방송은 뭐 이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는데, 어, 많은 제보를 받고 있어서 한번 올려봅니다. 최근에 이제 저를 향해서 그 네이버 카페, 그리고 이제 유튜브 플랫폼, 또 온라인상에서 이제 허위 비방,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그리고 개인정보법을 위반하고, 아이디를 뭐 도용하고, 또 모욕을 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후에 또 자신의 범행과 의도와 동기를 자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며칠 전에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사이버 수사 팀에서 이제 검찰에 송치한다는 얘기는 기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기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유죄 판결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보내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백하는 녹취까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뭐 벌금형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벌금형 받고 또 하면은 이제 집행유예 가는 겁니다. 집행유예 받고 또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구속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면서 이제 저라는 뭐 구독자가 얼마 없고 수많은 이 무속인이나 주술사 중에 한 명일 뿐인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덤벼인지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주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점점 제가 이제 타로 카드 열어보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마 저와 같이 인증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는 무속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되게 이제 힘들다. 요즘 편집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이제 왜냐면 너무 길면은 이 전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되게 이 업무가 많아지는 거죠. 한 명 한 명 다 보내줘야 되니까 그게 힘들긴 해요. 근데 의뢰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받을 그 입장이 있는 거죠.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내가 돈을 지불해서 어떤 주술 의식을 의뢰를 하고 그러면은 그 의뢰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진짜로 그것을 했다라는 거를 증명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주술 의식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저주 같은 경우는 이 결과가 좀 통제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제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인생을 걸었거나 아니면 저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분이겠죠.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특정한 결과를 특정한 기간 안에 만들어낸다. 이거를 아직까지는 통제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상담할 때마다 저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자. 그게 제 인생 뭐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저를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그 피해자한테 전화도 받았거든요. 돈을 내고 저주대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안 보내주더라.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2년이 넘어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결과는 그렇다 쳐도 최소한 그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주 대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 사유를 말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을 못 하는데 그런 피해자들이 꽤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 의뢰를 받은 사람은 그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그래야 이제 자기가 했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돈만 받고 저주대행 의식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거는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현행법상. 그리고 그 현행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신뢰 아닌가요?
신뢰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의뢰한 사람이 뭔가 당했다라는 느낌을 들게 만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눈에 가시인 거예요. 저는 매번 할 때마다 정말 힘들죠. 특히 갔다 와서 거의 밤새서 와서 또 이제 고객들한테 인증 영상을 또 보내드리는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되게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되게 좀 진 빠진다고 하나? 그러니까 업무가 많은 거죠. 근데 안 할 수도 없는 게 제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이제 밤새도록 저주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좀 생색내고 싶죠. 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다 했어요. 막 땀띠 나면서 겨울에는 막 추위에 떨면서 여름에는 막 온몸에 땀띠가 나면서 붉게 지금도 팔 되게 가렵거든요. 그 접히는 부분이 빨갛게 막 땀띠가 나요. 한번 하고 나면은 탈수가 돼가지고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십니다. 땀을 정말 많이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생했으니까 그 고생한 순간을 저도 그냥 날리고 싶지는 않아서 그 일부러 영상을 좀 최대한 많이 찍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의뢰하신 분들 알아줄 거 아니에요. 저도 또 고생한 만큼 그 기록을 남겨서 내가 이렇게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나 열심히 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웬만하면 막 많이 남깁니다. 네.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웬만하면 많이 남겨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현장에서 찍지도 않고 사진도 안 찍고 그리고 고객한테는 저주대행 했다 말만 하고 고객은 좀 현장에서 했다는 거 좀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줘. 그럼 안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하고 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축복호식 할 때에도 막 3시간, 4시간, 길게는 막 7시간 막 할 때 잠을 못 자요. 계속 이제 옆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동동동 치면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기는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피가 마르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생방으로 인증한 이유는 저는 그래요. 내가 고생했는데, 그걸 그냥 흔적도 안 남긴다고 싶진 않아요. 저는, 고생한 만큼 흔적을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다 떳떳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웬만하면 라이브로 인증을 하고 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를 하기 어렵죠. 왜냐면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저만의 주술을 공개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쉽게 편하게 얻은 주술 지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바보처럼 막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어요. 또 그게 또 이제 영상을 탔을 때 보시는 분들한테 또 실제로 저주가 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중요 부분은 제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대한 내 고생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일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기록을 남겨서 떳떳하고자 하는 거고, 또 제가 이제 그렇게 새벽에 힘들게 일을 해서 그 과정을 남기는 것도 저한테도 꽤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또 이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항상 보고 있고, 매일매일 저는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주술도 매일 연구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연구하고 있고, 이 시간에도 연구를 하고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채널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와서 악플 달고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똥 보는 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계속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댓글 알바를 쓴다. 후기를 알바로 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를 받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의뢰한 고객이고 그냥 자기 의지로 그냥 쓰는 건데 자기를 댓글 알바라고 이제 오해를 하니까 기가 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를 이제 허위 비방했던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댓글을 막 캡처해가지고 막 올리더라고요. 그게 다 조작한 건가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조작을 하니까 남들도 다 조작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진짜로 막 자기의 주술이나 이 무속 행위를 통해서 뭔가 고마운 일이 생겨서 그 고마움을 느낀 사람이 후기 같은 거 써주면 그런 게 많으면은 댓글 알바 아예 생각을 못 할 텐데 그런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그런 게 달리는 사람은 다 조작으로 보이는 거죠. 왜? 본인이 조작을 하니까요. 누구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 컨텐츠에 달리는 그 댓글 중에 뭐 후기 조작, 댓글 알바, 뭐 댓글 요런 조작 이런 거 쓰는 사람은 그 놈이 이제 그 허위 비방하고 다니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놈이 바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후기를 자기가 조작해서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캡처해서 올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이 지옥에 가는 놈들은 바늘도둑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대범하게 큰 죄를 짓다가 그 악의 열매가 빵 터져요. 그때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은 죽고 나면 거의 뭐 100%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자기 발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웬만하면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지옥에 갈 놈인데 굳이 제가 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중간이라도 이렇게 좀 뭔가 심판을 받고 하면은 반성을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이 사이버 범죄는 마약 중독과 같아서 자기 가족의 명의로 된 거를 빌려서 쓰기도 하고 별의별 악플 중독이에요. 이 악플 다는 것도 제가 보니까.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악플을 달면 달수록 자기를 향해서 악플을 쓰는 것이다. 그거는 100%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지옥 전문가잖아요. 지옥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참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진짜. 전 세계에서 아마 지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제가 목격한 악마들의 종류들만 해도 겁나게 많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제 의식하다가 이제 또 오랜만에 또 만난 악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주술이나 이 무속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 분들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맞으면 강아지들은 호랑이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못 모르니까 모르면 용감한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반성을 하고 그만두면 진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굉장히 멍청하죠. 똥멍청인 거죠. 그 죄를 짓는 거는
자기를 점점 더 그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건데 그거를 왜 깨닫지 못할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지옥을 여러 번 가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멈출 줄 모릅니다. 계속 죄를 지어요. 막.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요. 막. 스노우볼 이펙트 완전히.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점점. 근데 그때 멈추면은 진단사가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멈춰야 되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자기를 막 악의 수렁에 빠뜨리면서 승리한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만과 오만, 편견 이런 걸 주의하라.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자만한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오만하면 안 된다. 편견에 빠지면 안 된다. 왜냐면 그건 우물 안에 빠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저를 두고 저승사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심판하는 그런 천사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제가 어떤 카페를 관리해서 그 카페가 막 회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언론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공격을 할까? 결국은 그거죠. 저라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고객들한테 3만 원을 받건 10만 원을 받건 30만 원을 받건 300만 원을 받건 1000만 원을 받건 약속한 기간 안에 기도를 하거나 주술을 걸거나 의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 다 막 사진도 아니고 그냥 동영상으로 아예 그냥 찍어서 보내주면 돈만 받고 안 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미친 듯이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본인들 하면 돼요. 본인들 하면 되지.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얻지 않습니까? 저도 떳떳하고 제 자신도 뭔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증거 자료를 딱 전송해드리면 뿌듯해요. 내가 고생한 거를 좀 피할 수 있는 어떤 겨울에는 막 코가 막 흘러내릴 정도로 막 추위에 떨면서 의식을 하고 여름에는 막 온몸에 땀띠가 날 정도로 탈수 현상이 와요,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생한 기록을 남기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돈만 받고 안 하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끔 저에 대해서 악플 다는 사람들은 그 무속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은 이제 저 같은 이런 스타일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고객들한테 돈 받고 말로만 했다고 막 얘기하고 실제로 안 하고 실제로 안 했으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을 못 찍는 거거든요. 그런 피해자들이 꽤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했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와 어떤 얘기한 구체적인 얘기는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뭘까? 자료를 요구하라. 예를 들면 무당한테 가서 뭔가를 요청했으면 그 무당이 요즘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안 쓴 사람 없잖아요. 사진을 찍건 동영상을 찍건 찍어서 1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 5시간짜리 기도식이면은 30분에 한 번씩 사진 찍으면서 인증할 수도 있고 그럼 진짜로 기도를 해야 가능한 거죠. 아니면은 저처럼 유튜브 라이브는
1000명이 안 돼도 저기 앱 쓰면은 할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 쓰면은 라이브로 아예 인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주소식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되고 믿음이 가고, 또 야심한 시간에 고생하는 무속인들은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고 그렇습니다. 뭐 죽 써서 개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내가 5시간 동안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기록이 없어가지고 좀 의심을 받는다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고생하고 노력한 거는 기록을 남겨가지고 언제든지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이제 무속인을 만나고 이제 뭐 술사네, 법사네, 뭐 주술사네 이렇게 만나겠지만 이제 저라는 사람을 아셨으니까 다음에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을 일이 있으면 이제 뭐 동영상 보내달라, 사진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못 보내준다 하면은 안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못 데리고 다니면 옆에 삼각대 같은 거 뭐 몇천 원 안 하거든요. 꺼다 놓고 하다못해 현장에서 동영상이라도 촬영해가지고 보내면 되죠. 그렇게 해도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뭐 했네 안 했네 그런 그 유치한 논쟁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고생하는 거 의심은 받지 말자. 그게 저는 그 현명한 판단이라고 믿어서 그렇게 실천에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저하고 인연을 맺고 그런 분들은 이제 다 때가 된 거예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플 쓰고 막 이상한 게시글 글 올리고 하는 거 보면서 저놈들이 이제 벌 받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나랑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면은 항상 그랬어요. 기업 내에서 횡령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고발을 당하는 놈도 있었고, 또 근로기준법을 위반해가지고 또 고발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조직적으로 또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다가 언론에 또 빵 터지기도 하고, 다 이제 보통 그 조직에 속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면 바로 행동을 옮기는 성격이라 다들 이제 그렇게 해서 대가를 치르고 이제 나갔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싸가지 없는 지저분한 짓을 하다가 보니 이제 저라는 사람을 뭐가 엮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이제 치르고 그 버릇 못 고치고 계속 오기를 부리면서 막 근성을 가지고 계속 그 짓을 이제 못하면은 멈추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이제 더 세게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멈출 줄 아는 것도 똑똑한 거예요. 멈추는 타이밍을 모르는 거는 예전에 이제 베토벤이라는 뭐 그런 한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piece of shit, 뭐냐, 똥덩어리, 이런 드라마 대사가 기억나네요. 똥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멈출 줄 모르는 거죠. 이쯤 되면 내가 그만해야겠다. 저 사람한테 악플 쓰면서 그 에너지를 차라리 고객한테 에너지 써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동종업계 사람을 까는 시간에 차라리 고객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가짜들은 그 티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분들을 사기꾼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선무당, 가짜 무당, 가짜 주술사 이런 분들은 겉만 화려하고
실체가 없어요. 실속이 없어요. 자, 오늘 뭐 여기까지 그거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흘러가는 얘기들을 이제 제보하신 분들의 이제 신상을 지켜드리면서 좀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연대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조직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증거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누구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없지만 뭐 기억 니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막 공유하면서 유튜브에서 빠르게 구독자를 늘리면서 방송하는 놈들이 있어요. 뭐 레카 연합이라고, 저는 이제 레카 카르텔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르게 자료를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막 빵빵 터트리면서 사면 초과를 노리는 그런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듣자 하니 이제 뭐 한번 워럭을 건드려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가족이 죽어나가도 나는 워럭만큼은 꼭 공격하고 싶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가족이 죽어나가고 그래도 좋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네요. 보니까 이번에 이제 자식이 이제 가야 정신 차릴까. 저기 웬만하면은 그 가짜 주술 사는 뭐 건드는 건 자유인데 찐으로 주술하는 분들은 건드지 마세요. 웬만하면. 왜 굳이 나서서 자신의 인생을 저지하려고 하는지 저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에게 자꾸 명분을 주시면 저는 생각하면 곧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진짜 그랬어요. 저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바로 행동을 옮겨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잘하는 주술을 할 만한 명분을 안 주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몇 분들이 간땡이 보는지 자꾸 카르텔 형성하면서 방송들을 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라는 거,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저는 딱히 뭐 그분들이랑 겹치는 방송이 없습니다. 겹치는 것도 없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드는 거는 자기 부담 파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 뭔가 좀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뭔가 또 일어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 명분을 주셨으니까 뭐 하는 거죠.